최근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시장을 노리고 제작되는 한국 영화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넓히려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TV도 엇갈리고 넘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강의 영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배우들 이병헌 씨와 배두나 씨 요즘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감독 김지훈, 박찬욱, 봉준호 감독도 할리우드에서 영화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국 영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한국 영화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주로 할리우드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자꾸 만들어진 이유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이제 협소하기 때문이죠. 한국 극장가로만 이제 시장을 국한하게 되면은 대작을 만들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100억 원 정도 제작비를 들였다 한다면은 최소 400만 명 이상 정도의 관객을 들어야 그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규모 영화가 다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는 그만큼 리스크, 즉 위험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을 함께 염두에 둔 기획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시장을 크게 보고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설령 좀 실패했더라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시장에서 이제 그 수익을 보전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극장 개봉한 영화만 하더라도 뭐 미스터 고라든가 설국열차 같은 그런 영화가 그렇게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들겼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좀 흥행에 참패했던 영화들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2011년에 말에 그해 말에 개봉한 영화죠. 강재기 감독의 마이웨이라는 작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장동건, 일본의 오다기리조, 중국의 판빙빙 이런 다국적 캐스팅을 했죠. 그래서 이른바 범아시아 프로젝트를 표방한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캐스팅에서부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시장을 크게 염두에 둔 그런 기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흥행 성적도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또 지난해 개봉한 그 허진호 감독의 위험한 관계라는 영화 역시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이렇게 세 나라의 합작을 통해서 동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서 제작된 그런 영화입니다. 중국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정작 흥행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범아시아 프로젝트 또는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는 한국과 해외 시장을 동시에 이제 타깃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관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도 이제 같이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권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국적을 넘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개발해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뭐 마이웨이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재밌게 봤었는데 흥행이 안 됐었군요. 네. 또 지난달에 개봉했던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고 제작비 상당히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만큼 흥행이 안 됐죠, 이 영화.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지금 제작비 300억 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디지털 캐릭터 구현했고요. 또 사실상 최초로 제대로 된 3D 효과를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흥행에서는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영화는 오히려 그 중국에서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 돈으로 중국에서만 200억 원 가까운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중국 소녀죠.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그 3D 영화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환경에 힘입은 바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정작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획자들에게는 뭔가 좀 고민의 여지는 많이 안겨주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아주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네네. 패러디한 서울의 열차인가요? 그런 네네. 것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또 언어적인 면에서는 또 외국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극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면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직 그 설국열차의 경우에는 지금 흥행 초반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막상 지금 개봉하고 난 뒤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폭발적인 흥행세가 이번 주말로 접어들면서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이 제작자고요. 괴물의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할리우드 영화로 착각하고 계신데 영화는 한국 영화입니다. 순수 한국 영화죠. 한국 배우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크리스 에반스라든가 에드 해리스, 틸다 스윈턴 등 그 외국의 명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와 기대를 모았었죠. 네. 지금의 흥행세는 어찌 보면은 그 개봉 전에 엄청난 그 기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 효과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번 주말이 이 영화의 흥행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설국열차는요, 그 4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 지금까지 이런 돈을 들인 한국 영화는 없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작비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선판매로, 그러니까 미리 이제 판매하는 것이죠. 이걸로 200억 원을 미리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2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합치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만 벌어들이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8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계산이 나온 것이죠. 봉준호 감독 저력이 있으니까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네. 시작을 염두에 둔 한국 영화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범아시아 프로젝트나 글로벌 프로젝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관객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한국적인 특수성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네.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딜레마 때문에 정작 국내 관객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는 그런 게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관객도 만족시키고 해외 관객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게 글로벌 프로젝트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